난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다.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았다. 20살 때 비록 반전세 집이었지만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다. 학창시절 가난했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랐다.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했다. 가난했지만 어떤 것도 남들에게 지기 싫어했고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땐 그걸 자존심이라 생각했다. 그 꼴난 자존심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내 신념을 잃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가난해서 배가 고파도 굶어 죽을지언정 구걸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살았다. 적어도 20대까지는. 그런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다. 그 감사한 분들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고 언젠가는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고난에 빠진 나는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할 수도 힘들다는 내색도 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 나의 자존감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인지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어졌다. 난 항상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다. KG케미칼은 얼마 전 제가 목표했었던 5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매수했던 시점 14,400원이라는 금액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고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냐고요? 아니요. 한 3주 정도 박스권으로 5%대를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8월 말경 매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250% 이상 수익 중이었을 겁니다. 여윳돈 길게 가져가자고 생각해놓고 한 달도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다니 저는 가치 투자를 할 성향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 시점에 한 두어 종목을 더 매수했었는데 차트를 전혀 보지 않고 저평가주라고만 생각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단기적 고점이었던 것을 매수하거나 거래량 없는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 주식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 내외에 손절매하거나 익절했던 것 같습니다. KG케미칼로 그래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나는 100만원 정도를 예수금에 더 넣었고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정한 적정 주가의 50% 내의 종목을 선별하였습니다. 보다 빠르게 적정 주가에 도달할 종목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과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한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입니다. 두 번째로 레버리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8월 14일 DMS를 8,500원에 레버리지로 500만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계속 하락하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종목을 믿으니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제가 산 금액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DMS의 적정 가격은 12,000원이었고 9월 8일 딱 12,200원의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장 시작 시에 갭을 띄어서 시작하는 걸 보았고 혹시 몰라 목표가 밑으로 한 호가당 100주씩 걸어두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체결 문자가 울렸습니다. 40% 200만원을 익절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얻은 수익 중 가장 고수익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 선별과 적정 주가에 큰 신뢰를 하게 됩니다. 아니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 며칠간의 조정은 있어서 매수하면 며칠은 파란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했고 며칠 혹은 1개월 정도를 기다려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종토방조차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고 그냥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꼴랑 200만원 먹어보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나는 부자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익을 이렇게 내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자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유명인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SNS는 하지 않습니다. 계정은 과거의 다른 홍보 때문에 만들어 놓기만 한 유령 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원 추천란에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잘 연락은 하지 않지만 식당을 해서 아주 잘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소식만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주린이의 수익 이제 그만해야지 란 글과 함께 땡땡땡 과학 수익 20% 남짓 수익금은 1억 3천 정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걸 SNS에 올려도 허세 부린다고 생각했지 남들을 부러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익 인증 사진을 보고 나서 요즘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고작 20% 수익률에 1억 3천이라니. 저는 40%의 수익률로 200만 원 수익 나고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는데 말이죠. 제 주위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살아본 적 없는 저였는데 왠지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12월이 되기까지 많은 종목을 매수하기보단 사고 기다리는 계획적인 분할 매수와 함께 조금씩 수익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5%에서 30% 정도씩 수익을 챙겼는데 수익금이 성에 차지 않기 시작합니다. 주식 실력은 내가 그 친구보다 훨씬 좋은데 내 수익은 400만 원 남짓. 그 친구는 한 번에 1억. 왠지 모르게 억울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시드 금액을 늘려야겠다 생각했고 아내와 상의하여 2021년 1월 4천만 원 정도를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난 자신이 있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남겨두고 2,500만 원을 예수금 통장에 입금하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빚을 지고 투자를 하는 만큼 이제 주식이 하고 있던 일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MTS로 가끔 주식을 확인했던 나는 노트북에 HTS를 깔고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300만 원 선에서 단타 매매도 병행하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여러 종목과 호가창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단타 치다가 물리는 종목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손절은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에 한해서 말이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매수했다가 주가가 빠지면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리스트에 있던 종목인지 검사합니다. 내동매매를 했던 종목들이 물려서 며칠 동안 주가가 빠지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스윙으로 가져갔던 종목은 계획적인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고 있어서 주가가 내려도 종목을 믿었기에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수 금액이 커지다 보니 현재의 손실률보단 손실 금액이 커지는 걸 보고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믿고 기다립니다. 내동매매로 단타 매수했던 종목은 스윙 종목 매수했던 종목보다 투자 금액도 적었기에 며칠 가져가다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기간이 지났을까? 스윙으로 가져간 종목들은 회복이 더뎠고 매일 단타를 쳤던 종목들은 손절로 인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실현 손실 금액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스윙 종목에서 수익이 생기면서 손실률을 막아갔습니다. 단타 매매에 점점 다시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차트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평선과 여러가지 보조지표 활용법을 배워갑니다. 그동안 단타로 매매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뭔가를 깨우쳤다는 듯 단타 매매를 쉬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마다 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손실률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단타 매매로 조금씩 줄어드는 예수금을 확인했지만 10% 미만의 비중으로 단타 매매를 즐겼던지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식창을 매일같이 보면서 지루함을 달래는 놀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달여 시간이 흘러 3월이 되었습니다. 단타 매매로 손실 나 있던 계좌는 수익 매매로 들고 있던 3개의 종목이 모두 슈팅이 나와주면서 3월 한 달 만에 단타로 손실 나 있던 금액을 모두 만회했고 오히려 이익금으로 2천만 원이라는 실현 이익금을 챙기게 됩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고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좌에 한 종목만 빼고 모든 종목을 정리했던지라 예수금은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올라가자고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두어 종목을 다시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기 위해 계획적인 분할 매수에 들어갑니다. 1차 매수 금액으로 2개의 종목을 매수했고 나머지 예수금이 너무 늘어나서인지 단타 금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금이 넉넉하게 남아있다 보니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단타 매매 금액을 계획과 다르게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스윙 비중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계획적인 분할 매수가 아닌 물타기로 충동적인 매매를 했던 거죠.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니 예수금에 들어있던 가능 금액 전부를 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계속 수익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 계속 벌었고 최소 30만 원 이상은 수익을 챙겼습니다. 매일같이 아내에게 인증사진을 보내주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총 예수금에서 하루에 2%에서 3%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기면 전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1년치를 복리로 계산해보니 제가 상상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빨리 벌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까지는 말이죠. 행복한 미래만을 상상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에게 남아있던 돈으로도 아내 계좌로 2개 종목 정도를 투자했는데 항상 20%에서 30%의 수익을 내주면서 한 달에 200~300만 원씩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만에 빠졌고 교만해졌습니다. 돈 버는 게 너무 쉬웠고 재밌었습니다. 금방 슈퍼개미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5월 내동매매로 이어졌던 두 개의 종목을 손절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면 적정 주가가 아니란 생각에 심리적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두 개의 종목 손절 금액 1200만원, 단타 매수 금액이 커지다 보니 손실 금액도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익이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었죠.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내동매매는 절대 피하자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한 적정 주가가 좋은 종목을 찾았고 넥스트아이를 매수하게 됩니다. 1450원대에 매수를 했고 그 당시 어느 정도 차트 공부도 했던 시점이라 조만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습니다. 다시 기다리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슈팅이 나와주었습니다. 불타기로 비중을 조금 더 실었습니다. 급등이 나와주었고 제 평단은 1800원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6월 초쯤에 7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했습니다. 2500만원 수익 중이었습니다. 저는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기다렸습니다. 5월에 손절매했던 금액을 만회하고 6월 기대의 수익까지 한 번에 만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벌자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눌림목이다.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가가 내리고 있을 때 오히려 아내에게도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의 계좌는 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반등을 줄 거란 생각에 2400원대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주가는 하락. 나머지 금액을 전부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른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반등이 나왔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단가가 낮아서 익절할 수 있었지만 수익금이 2500만원에서 몇백만원밖에 되지 않으니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매도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원금 회복의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못 팔게 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한 셈이죠. 주가는 계속 내리기 시작했고 이익금 없이 수익률이 보합이 되더니 마이너스 파란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5월에 두 종목을 손절매했을 때도 자신감이 넘쳤는데 2500만원이라는 돈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누라 계좌와 저의 계좌는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